미국이 한국과 대만에게 치포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말까지 가입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달라고 합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박 작가의 지식연구소 출발합니다. 2010년대 이전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공생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죠. 중국은 당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잖아요. 생산 비용이 저렴해서 반도체 생산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대한 반도체 소비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죠.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중국은 안정적인 수익과 성장률을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4년에 중국이 무려 24조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2019년에는 36조 원을 추가로 투입했죠. 이 중국이 반도체 기술 패권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고 미국과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 겁니다. 중국은 더 이상 생산 기지나 소비 시장의 역할이 아니라 본인들이 첨단 기술과 첨단 산업에서 미국을 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바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것이죠. 이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만큼 사용성이 워낙 광범위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도 핵심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전기차, 각종 전자제품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래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없다면 완전히 고립시켜서 씨를 말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도태시킨다는 것은 이 공급망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에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이죠. 2021년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소비 1위 국가는 미국입니다. 약 32%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2위가 중국인데 24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는 미국을 추월할 거라는 게 이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3,500억 달러, 한화로 무려 444조 원에 달합니다. 중국 전체 수입액의 13%를 차지했죠. 그만큼 중국에서 반도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과 가장 많은 거래를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한국과 대만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은 60%가량의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중국 현지 생산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제품의 40%, 그리고 SK하이닉스의 D램의 50%가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이 반도체 무역에서 중국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데 치포 동맹에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잃을 수 있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원가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업 경쟁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정치 외교적인 압박을 시작을 했어요. 관영 황구시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정부에서 본인들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 곤란할 때 황구시보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최근에 황구시보가 사설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큰 시장과 단절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중국이 한국의 판단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국이 지금 굉장히 다급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한국과 대만이 치포 동맹에 가입한다고 해서 중국이 바로 한국 반도체 수출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보복 카드로서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20년 기준으로 9% 정도 되고요. 현재 반도체 자금률은 1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과 반도체 교역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죠. 중국과 원만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녀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치포 동맹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치포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 앞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을 완전히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거예요. 미국은 반도체 원천 기술과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국과 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 기술까지 확보해서 이 최첨단 반도체 산업을 본인들이 완전히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 반도체라는 게 워낙에 방대한 산업이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특정한 국가가 이 분야를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마다 저마다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다 나눠져 있고 서로 경쟁 구조인 관계들도 많고 서로 협력 관계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치포 동맹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완전히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예전에는 미국이 생산까지 담당을 했지만 지금은 한국과 대만에 파운드리를 완전히 넘겨서 외주를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미국이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미국이 삼성전자와 TSMC에게 차세대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에 짓게 하고 인텔 같은 자국의 파운드리 기업들을 막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공장을 세우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비용을 다 회수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최대의 고객, 핵심 고객인 중국을 공급망에서 이탈시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 치포 동맹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바를 완전히 이루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 동맹이 원만하게 잘 유지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다양한 복잡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겠지만 한국이 미국에게 쫓기듯이 이 동맹을 수락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 한국이 근시안적인 어떤 계산들, 정치 외교적인 셈법보다는 반도체 주권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산업은 현재의 먹거리이고 미래에도 가장 중요한 먹거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산업의 근간이고 경제의 중추인 만큼 우리가 이 주권을 정확하게 확고하게 지켜나간다는 데 집중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